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죠. 엄마, 내일 은채 좀 봐주세요. 내일은 제가 병원 가는 날인데. 에이, 병원은 다음 주에 가시면 되잖아요. 전화 끊겼어요. 그냥 뚝.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렇게 3년을 버티게 될 줄은. 본격 시작 마이너스 회상과 공감. 저는 올해 74살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할머니예요. 아들이 결혼한 건 4년 전이었죠. 며느리 이름은 서윤이. 35 회사 다니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어머님, 제가 엄마처럼 모실게요. 그 말 믿었죠. 손녀 은채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엄마, 애 봐주실 수 있으시죠? 서윤이가 물었어요. 출산 휴가 끝나고 복직하는 날이었죠. 그럼 당연하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봐주다가 키우다가 될 줄은. 일상 묘사 마이너스 공감 포인트. 아침 6시에 눈 떠요. 은채 어린이집 가방 챙기고 아침 먹이고 8시 반까지 데려다 줘야 하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만 괜찮았어요. 손녀니까. 점심 먹고 나면 어린이집 가서 데려와요. 3시 반. 그리고 시작이죠. 간식 주고,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저녁 먹이고. 서윤이는 7시쯤 와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1년은 미묘한 균열. 2년째 되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대신 은채 밥은 먹었어요? 로 바뀌었죠. 감사 인사는 점점 줄고 당연함만 늘어났어요. 엄마, 내일 은채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은채 좀 봐주세요. 엄마, 은채 옷 좀 사주세요. 엄마. 저도 이름이 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영자가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 손녀 봐주느라 바빠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영자가 한숨 쉬더니 언제까지 그럴 건데? 라고 했어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까지?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74살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지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째가 되니까 제 삶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온통 은채 스케줄이었죠. 제 병원 예약 취소했어요. 은채 어린이집 행사가 있었거든요. 친구들 모임 못 갔어요. 서윤이가 야근한다고 했거든요. 제 머리 자르러 가는 것도 며느리 눈치 봐야 했어요. 엄마, 오늘 꼭 미용실 가셔야 해요? 은채가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포기했어요. 머리야 다음에 자르지, 뭐.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은채 데리고 놀이공원 간다고 했죠. 엄마도 같이 가시죠. 서윤이가 말했어요. 기뻤어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구나 싶었죠. 근데 놀이공원 가는 차 안에서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은채 기저귀랑 간식은 챙기셨죠? 아,
그리고 은채 오후 되면 졸려 하니까 유모차에 태워서 재우세요. 아, 저는 나들이 온 게 아니라 보조교사로 온 거였어요. 놀이기구는 아들 부부가 은채랑 타고 저는 가방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죠. 점심 먹을 때도 어머님, 은채 밥 좀 먹여주세요. 우리는 천천히 먹을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말했어요. 오늘 재밌었죠, 어머님? 재밌었냐고요. 전 그냥, 응, 재밌었지. 라고 했어요. 그 주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죠. 은채 안고 다니느라 그런가 봐요.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가세요. 이번 주는 제가 회사 일정이 빡빡해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도 아팠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아프다고 말하면 서윤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내가 애를 봐야 하나 하는 표정. 그래서 참았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어느 날 영자가 전화했어요. 야,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데 너도 갈래?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서윤이한테 말을 꺼내자마자 어머님, 그 주는 안 돼요. 제가 출장 가는 주인데 하루만 갈게. 금요일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에이, 어머님. 은채가 어머님만 찾잖아요. 애 낯가림 심해지면 어떡해요. 결국 못 갔어요. 영자한테 전화했죠. 미안, 나는 못 갈 것 같아. 영자가 한참 말이 없더니 너 이러다 진짜 아프겠다.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크리스마스였어요. 은채 5살 되던 해. 서윤이가 말했죠. 어머님, 크리스마스에 은채 케이크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은채가 할머니 손맛을 너무 좋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만들었어요. 손가락 데이면서 밀가루 범벅 되면서 크리스마스 당일 은채가 케이크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최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근데 서윤이가 케이크 사진 찍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엔 딸기 좀 더 예쁘게 올려주세요. 인스타에 올릴 건데 좀 아쉽네요. 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윤이 인스타용이었구나.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새해 첫날이었어요. 1월 1일. 아들 부부는 은채 데리고 친정 부모님 댁에 갔어요. 어머님은 푹 쉬세요. 우리 저녁에 올게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 이상했어요. 은채 없으니까 조용한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문득 제 인생이 궁금했어요. 은채 키우기 전엔 뭘 하고 살았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는 내가 아니구나. 2월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쿵. 무릎이 꺾이면서 은채 가방이 떨어졌죠. 할머니, 괜찮아? 은채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할머니 깜빡했네. 웃으며 말했지만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 와서 파스 붙였어요. 며느리한테는 말 안 했죠. 괜히 짐이 될까봐. 그 주 금요일 은채가 열이 났어요. 38.5도. 서윤이한테 전화했죠. 은채가 열이 있어요. 어머님,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못 빠져나가요. 무릎이 아팠지만 은채 안고 병원 갔어요. 소아과 대기실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죠. 은채는 칭얼대고 제 무릎은 욱신거리고 진료 끝나고 약 받아서 집에 왔을 땐 오후 4시였어요. 녹초가 됐죠. 서윤이는 7시에 왔어요. 어머님, 은채 괜찮아요? 응, 약 먹이고 재웠어. 다행이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다음 날 영자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야, 너 얼굴 왜 이래? 완전 10년 늙었네. 영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래, 요즘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아파 보여. 병원 가봤어? 못 갔어. 왜? 은채 봐야 해서.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너 행복해? 행복하냐고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은채는 좋지. 손녀니까. 손녀가 아니라 너 자신은 행복하냐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퇴직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이랑 놀겠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잖아.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야? 영자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였더라. 문득 서랍장이 생각났어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죠. 거기 있었어요. 여행 잡지. 5년 전에 산 거예요. 퇴직하면 가려고 했던 곳들. 제주도, 경주, 강릉. 이제 다 발에서 색이 죽어 있었어요. 잡지를 펼쳤어요. 60대를 위한 느린 여행. 나를 찾는 시간. 인생 2막의 시작. 눈물이 났어요. 인생 2막은 없었어요. 그냥 1막의 연장이었죠. 엄마로 살다가 할머니로 살고 있을 뿐. 다음 주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혈압 재봤더니 150. 높았어요. 약 먹어야 하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가세요. 서윤이의 대답은 늘 똑같았죠. 그러다 3월 어느 날, 은채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휘청. 전신줄을 붙잡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어요. 74살이 아니라 84살처럼 보였거든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때 전화가 왔어요. 서윤이었죠. 엄마, 오늘 은채 데리러 가실 수 있으시죠? 제가 회식이 있어서요. 엄마, 응, 알았어. 또 알았어. 그날 밤 은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74년을 살았는데 지금 제 삶은 뭔가. 아침엔 은채 밥, 점심엔 은채 간식, 저녁엔 은채 목욕. 은채, 은채, 은채. 나는 어디 갔지? 주말이었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저녁 먹는 날.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달부터 은채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요. 근데 하원 시간이 5시거든요. 데려와 주실 수 있으시죠? 5시요? 지금도 3시 반에 데려오는데
5시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은채 교육은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애들 다 영어 유치원 다녀요. 그건 알지만.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제가 벌어야 은채 학원비 나오는 건데.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좀만 더 도와주세요. 은채가 클 때까지만요. 은채가 클 때까지. 은채는 5살인데 20살까지 15년이 남았어요. 제가 89살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가슴이 답답해서 밖에 나갔어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 벤치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혼자서 하늘을 보고 계셨죠. 그분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밤 공기 좋죠? 네. 저도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요즘 자꾸 생각이 나서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런가 봐요. 가족 위에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정작 나는 사라졌어요. 4월 12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은채 어린이집 보내고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쿵. 정신 차려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11시 30분. 1시간 반을 까무러쳐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전화기를 찾았죠. 서윤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서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쓰러졌어. 겨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어머님, 지금 회의 중인데요. 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죠. 회의가 더 중요하구나. 아프다고 했는데 좀 이따가 라고 하네. 웃음이 났어요. 쓴 웃음. 겨우 일어났어요. 벽을 짚고 소파까지 기어갔죠. 1시간쯤 지나서 서윤이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회의가 길어져서 이제 전화했어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어머님, 그럼 은채 데리러 가실 수 있으시죠? 어머님? 응, 알았어. 또 알았어요. 그날 은채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요? 집에 오는 길 은채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울고 있었나 봐요.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근데 눈물 나잖아. 5살 아이한테 들켰네요. 저녁에 서윤이가 왔어요.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못 먹었어. 왜요? 아침에 쓰러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밥은 드셔야죠. 힘이 없어서 못했어. 서윤이가 한숨 쉬었어요. 어머님,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은채 봐주셔야 하는데 어머님이 아프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어요. 저희가 곤란하다고요. 제가 아파서 저희가 곤란하다고요.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요.
74살 노인한테 조심하라고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요? 너, 엄마가 오늘 쓰러진 거 알아? 네, 서윤이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전화 한 통 없어? 엄마, 저도 회사에서 바빠요. 그리고 서윤이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전화 끊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제 편은 아니구나. 다음 날 병원 갔어요. 혼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위험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요? 아니요, 없어요. 의사가 제 눈을 봤어요. 거짓말 하시네요. 눈에 다 써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우세요. 참지 마시고.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건강은 잃으면 끝이에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더 중요해요. 본인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어요. 병원 다녀온 그날 오후 동네 카페에 갔어요. 처음이었어요. 혼자 카페에 온 게.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을 봤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젊은 사람들, 중년 사람들, 다들 바쁘게.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26쯤 돼 보이는 카페 직원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까부터 계속 우시는 것 같아서요. 울고 있었나 봐요. 또, 미안해요. 괜찮아요. 직원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손님 지금 없어요. 괜찮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낯선 사람인데 이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기, 손녀 키우는 게 힘드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손녀 키우세요? 네, 3년째요. 며느리가 회사 다니니까. 힘드시겠어요. 힘든 건 괜찮은데, 그냥 제 삶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직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힘들다고? 어떻게 말해요? 손녀인걸. 손녀긴 하지만 할머니 인생도 소중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 인생도 소중하다. 제 친구 중에요.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스트레스로 치매 오셨대요. 아무도 몰랐대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친구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진작 말할 걸. 엄마가 아프실 줄 몰랐다고. 진작 말할 걸. 할머니,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엔 말할 힘도 없어요. 26 청년이 74살 할머니한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카페에서 나와서 공원을 걸었어요. 혼자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봤어요.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제 삶을 살았더라. 생각해 봤어요. 5년 전, 10년 전, 기억이 안 났어요. 공원에서 만난
옛날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어머, 선배님, 혜진이었어요. 같이 일했던 후배. 혜진아, 선배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저 지난달에 승진했어요. 부장 됐어요. 그래, 축하해. 선배님도 계속 다니셨으면 지금쯤 임원이셨을 텐데. 아쉬워요. 저는 7년 전에 퇴직했어요. 손녀 봐주려고. 괜찮아, 나는. 요즘 뭐 하세요? 손녀 키워. 혜진이 표정이 묘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선배님 인생은요? 또 그 질문. 제 인생.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배님,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선배님 인생.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 갔다가 은채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문을 열었어요. 은채가 제 휴대폰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은채야, 자야지. 할머니, 나 이거 하고 잘래. 안 돼, 눈 나빠져. 싫어. 그때 뭔가 탁 끊어졌어요. 은채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말 들어야지. 자, 싫다니까. 은채가 소리 질렀어요. 그 순간 3년 동안 참았던 게 터졌어요. 야, 제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말 들어. 할머니가 너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데. 맨날 뭐 사달라, 놀아달라. 할머니도 사람이야. 은채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 소리에 서윤이가 뛰어왔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서윤이가 은채를 안았죠. 은채야, 괜찮아. 그리고 저를 봤어요. 어머님, 아이한테 왜 소리를 지르세요?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네, 나 이제 못하겠어. 은채 키우는 거. 서윤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3년을 참았어. 근데 이제 한계야. 어머님,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소리쳤어요. 생전 처음으로. 서윤이가 한참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힘드셨으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고생을 인정해 준 게.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뒤돌아보니 서윤이가 은채를 달래고 있었죠. 미안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이상했어요. 서윤이가 먼저 은채 어린이집 데려다 줬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 어머님 푹 쉬세요. 믿기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집. 이렇게 조용한지 몰랐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은채 점심 준비하고 있을 시간인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윤이가 말했죠. 어머님, 육아 도우미 알아봤어요. 다음 주부터 나와요. 정말? 네, 제가 감당해야죠. 어머님한테만 맡길 순 없잖아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묘하게 허전했어요.
육아 도우미가 온 첫날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은채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우미 선생님이랑 놀고 있었죠. 나 없어도 은채는 웃네. 그게 좋으면서도 서운했어요. 오후에 혼자 산책 나갔어요. 동네를 걸었죠. 그러다가 그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젊은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응, 커피 마시러. 혹시 며느리분한테 말씀하셨어요? 응, 했어. 와, 대단하세요. 직원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육아 도우미 구했대. 잘 됐네요. 그럼 이제 할머니 시간이 생기시겠어요. 할머니 시간. 맞아요. 이제 제 시간이 생겼어요.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야. 오, 웬일이야? 요즘 전화도 잘 안 받더니. 미안, 바빴어. 나 알아. 은채 때문이지? 응. 근데 이제 육아 도우미 구했어. 뭐? 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말했어. 못하겠다고. 대박. 너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늦었지?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잘한 거야. 그날 영자랑 5개월 만에 만났어요. 동네 식당에서. 야, 너 얼굴 좀 펴졌네. 그래. 응. 예전엔 완전 죽어 있었는데. 밥 먹으면서 웃었어요. 진짜로. 며칠 후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왜?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손녀니까 당연히 봐주실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서윤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도 쉬고 싶으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어머님이 아프셨잖아요. 쓰러지시기까지 했는데 저는 회의가 더 중요했어요.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우는 걸 본 게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서윤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님, 나도 미안해.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소리 지르셔야 했어요. 안 그랬으면 저 계속 몰랐을 거예요. 우리 둘이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은채가 와서 우리를 봤어요. 엄마, 할머니, 왜 울어? 안 울어. 우리 웃는 거야. 웃으면서 우는 거. 그날 밤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업무 좀 줄이려고요. 육아랑 병행할 수 있게. 그래도 돼? 해야죠. 은채는 제 딸이니까요. 맞아요. 은채는 제 손녀이기 전에 서윤이의 딸이었어요. 잠들기 전 거울을 봤어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조금은 살아있는 얼굴이었어요. 5월이 왔어요. 육아 도우미 선생님이 주 5일 와요. 저는 주 2일만 은채를 봐요. 화요일, 목요일. 그것도 제가 원해서 보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제 시간이에요. 처음 한 건 미용실이었어요. 7개월 만에 갔죠. 할머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관리하기 편하게요. 머리 자르고 나니 가벼웠어요. 몸도 마음도. 다음은 병원이었어요. 혈압약 받고 당뇨 검사하고 무릎 치료 받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난번 오셨을 때랑 다르세요. 네, 좀 쉬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해요. 영자랑 설악산 갔어요. 1박 2일. 버스 타고 케이블카 타고 산 위에 올라갔죠. 숨이 찼지만 행복했어요. 야, 우리 몇 년 만이야? 5년? 6년이야, 바보야. 영자가 웃었어요. 6년 만에 여행 오다니. 감격이다. 산 위에서 바람을 맞았어요. 시원했어요. 야, 다음엔 제주도 가자. 제주도? 응, 올레길 걷고 싶어. 좋아. 계획을 세웠어요. 제 인생의 계획을. 화요일, 은채랑 동네 공원 갔어요. 할머니, 그네 밀어줘. 그래, 알았어. 그네를 밀어줬죠. 은채가 웃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할머니도 은채 좋아해. 예전엔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즐거웠어요. 일주일에 이틀만 보니까 더 소중했어요. 도우미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은채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우리 할머니 최고래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할머니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땐 되게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으세요. 웃고 있구나. 저도 몰랐어요. 주말 서윤이랑 차 마셨어요. 둘이서만. 어머님, 제가 업무 줄였더니 훨씬 좋아요. 그래? 네, 은채랑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뭐가? 용기 내주셔서요.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저 계속 몰랐을 거예요.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어머님 인생 사세요. 고마웠어요. 어느 날 그 카페에 또 갔어요. 그 젊은 직원이 커피 가져다 주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랬나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할머니 같으세요. 할머니 같다고요? 네, 행복한 할머니요. 웃음이 났어요. 행복한 할머니. 맞아요. 이제 저는 행복한 할머니예요. 6월부터 서예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붙잡는 게 30년 만이었어요. 할머니, 손글씨 예쁘시네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옛날에 좀 배웠어요. 한 획 한 획 쓰는 게 좋았어요.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졌죠. 복지관에서 새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은 반 할머니들. 우리 다음 주에 전시회 가요. 좋아요. 함께 웃고 함께 떠들었어요. 7월 어느 날 영자가 전화했어요. 야, 제주도 예약했다. 진짜? 응, 다음 달 15일. 좋아. 전화 끊고 달력을 봤어요. 8월 15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제주도. 그 옆에 작게 썼어요. 내 인생 2막.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75살입니다. 은채는 7살이 됐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 중이에요. 저는 주 2일 은채를 봐요. 그것도 제가 원해서요. 나머지는 제 시간이에요. 서예는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달엔 전시회도 했죠. 제 작품이 복지관 벽에 걸렸어요. 영자랑은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요. 지난달엔 경주, 이번 달은 부산, 다음 달엔 전주 갈 거예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무릎도 덜 아파요. 무엇보다 웃음이 늘었어요. 화요일 은채가 왔어요. 할머니, 뛰어와서 안겼죠. 우리 은채, 오늘 뭐 할까? 할머니, 나 그림 그리고 싶어. 함께 그림 그렸어요. 은채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행복해? 그 질문, 예전에 카페 직원이 했던 질문이네요. 응, 할머니 행복해. 진짜? 진짜. 은채가 웃었어요. 나도 할머니가 행복하면 좋겠어. 안아줬어요. 고마워, 은채야. 서윤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존중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외식할까요? 좋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은채가 좋아하는 데 가자.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데 가요. 서로 배려해요. 당연함 대신 감사함이 생겼어요. 어제 그 카페에 갔어요. 그 직원이 여전히 있었어요. 할머니,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1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맞아, 그때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완전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잠시 생각했어요. 용기 냈어요. 나도 살고 싶다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지세요, 할머니. 너도 기억해. 너도 나중에 할머니 되면 내 인생 살아야 해. 네, 꼭 기억할게요. 집에 오는 길 석양을 봤어요. 예쁘더라고요. 74년을 살면서 석양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더라.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였죠. 야, 다음 달 여수 갈래? 좋아.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걸어갔죠. 내일은 서예하는 날이에요. 모레는 은채 보는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은 영자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74년 만에 제 일정표가 생겼어요. 행복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